안녕하세요, 백경입니다. 오늘은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창의력이라고 하면은 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향이나 새로운 방식,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들, 이런 거를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말 그 자체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걸 떠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떠올리는 게 맞는 말일 거예요. 창의력이라는 게 기존에 없던 거를 이제 생각해내는 그런 능력, 힘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에 있어서 창의력도 어떤 하나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키우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은 뭐 창의력이기 때문에 새로운 뭐 아이디어라거나 아니면 새로운 개념들, 탁 트인 시야,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떠올리게 돼요. 왜냐면은 새로운 거를 제시를 하려면 기존에 없던 것들 중에서 제시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볼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안목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자유로운 이런 한계가 없는 사고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초점을 가르쳐서 창의력 훈련이나 그런 훈련이나 트레이닝, 이런 창의력을 발전시키는 방법들이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거는 그런 창의력이 실제로 발휘될 때 어떠한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에 따라서 창의력이라는 게 실제로 발현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힘이 쓰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정확하게 알아야 창의력이 길러질 수 있고 길러진 창의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의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창의력, 크리에이티브한 사고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막혀가지고 오히려 창의력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배운 이제 상명학이라는 학문에서는 뭐 상명학에서 창의력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고 능력적인 부분으로 말을 하고 트레이닝을 시키지만, 그런 창의력을 트레이닝 시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사고, 아니면 뭐 기존에 없었던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 이런 거를 생각해내고 뭐 탁 트인 시야, 이런 방향으로 사고 훈련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느냐라는 거를 말하기에 앞서 가지고 창의력이 과연 어떤 시점에서 필요한가 라는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함으로써 창의력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창의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렇죠. 창의력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이든 아이디어든 무엇이 되었든 그런 게 그냥 단순히 이게 뭐 창의력이라는 게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창의력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너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아니면 뭐 손에서 빔이 나갔으면 좋겠다, 아이언맨처럼. 그럼 너도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아니면 뭐 인간이 숨을 참고 이렇게 뭐 숨을 안 쉬어도 뭐 물속에서 살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상상력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이런 상상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창의력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맞닥뜨려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어떤 게 창의력이고 어떤 게 상상력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서도 언급드렸듯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문제 해결적 능력이 핵심이냐가 바로 창의력이냐 상상력이냐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상상력은 단순히 그냥 새로운 걸 생각을 하고 기존에 없던 걸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내놓고 그게 뭐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현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냥 생각을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상상력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상력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사고 능력이다 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제가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창의력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돌아오고 봤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모색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인류의 발전 기간 동안 이런 어떤 역사적인 능력과 지식적인 빅데이터적인 능력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SNS나 뭐 나무위키 이런 걸 떠나서 유튜브에만 봐도 특정 문제에 관련해서 다양한 해결 방법들이 널리 공유가 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유튜브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사고로 대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창의력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나와 있는 운동 유튜브들을 보면서 내가 운동을 하려면 기존의 것들을 한번 적용시켜보고 나한테 맞고 내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따지고 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네이버 플레이스토어를 열어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하려고 할 때 기존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냐를 찾아보고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 방법으로 대입을 시켜서 진행을 시키다 보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문제들은 그런 다양한 케이스를 대입을 시켰을 때 해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알고리즘도 변화하고 유튜브 정책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문제들로는 어느 순간 알고리즘을 탈 수가 없고 유튜브의 성장이 제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답습을 하고 단순히 반복을 해서 유튜브를 키울 수 있다면 누구나 다 그 길을 답습을 하고 반복을 해서 키울 수 있으니까 유튜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어뷰징적으로 유튜브에서 볼 땐 크리에이티브한 채널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그러한 방법들이 반복이 되고 되풀이가 되다 보면은 이러한 방법은 크리에이티브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게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방법들을 다 답습을 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이때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창의력입니다. 기존의 해결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기존의 해결 방법들을 다 써봤을 때 이제 어떠한 방법을 써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기존의 방법들이 답습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새로운 상상을 떠올리는, 새로운 방법을 떠올리는 능력이 바로 창의력이죠. 이때도 실제 문제 해결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현실과 별개의 내용들로만 생각을 한다면 단순히 상상이고 어떻게 보면 망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현실적인 부분과 연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이 날고 싶다고 할 때 인간이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 누군가는 날개가 있으면 우리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도 이렇게 막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날개를 그러면 펼쳐가지고 두 쌍보다는 한 4쌍이 있으면 4쌍을 펼치고 4쌍이 좀 부족하면 6쌍 정도 있으면 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건 단순히 상상력으로 치부되고 어떻게 보면 망상에 가까운 능력이죠. 우리는 지금 인간이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날개가 있다는 둥, 2개, 3개, 4개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전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날고 싶다라는 이 욕망 하나로 현실적으로 인간이 날 수 있는 방법이 날개를 가져야 되는데 날개를 가질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날개를 가진 도구를 만들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 동력기관을 만들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 기계를 만들어서 인간이 날아보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게 바로 비행기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가 개발할 당시에 그 누구도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이전까지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실패를 했으니까 라이트 형제들도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안 되던 것들이니까, 기존의 내용들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럴 때 기존의 것들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 새로운 연구,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 꾸준히 라이트 형제는 그래도 날고 싶다, 날고 싶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단순히 상상으로만 치부되는 게 아니고 날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고 실제로 연구를 하고 반복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시켜 나가 가지고 결국에는 비행기라는 인류 문명 역사에 있어서 정말 한 획을 그은,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행기,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라는 이런 유례없을 발명품이 세상을 나오게 되었고 인류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은 발명품이 되었죠. 이런 것처럼 뭐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새로운 채널을 만들고 키우고 그런다 라는 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방법들로는 안 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기존의 방법들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지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분야들이 있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동일한 방법들을 사용하니까. 그럴 때 나는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힘을 통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창의력인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서 내가 원하고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와 세상과 문제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상과 사회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창의력을 통해서 기존에 없던 방식을 답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은 창의력, 잠깐 조명 때문에 끊겨가지고, 창의력이라는 게 제가 앞에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은 사실 기존에 있는 수많은 해법들이 있고 이러한 해법들을 통해서 적용을 하고 도전을 해서 다양한 실패들을 맛보고 결국에 기존의 방법들로 안 된다라는 걸 알았을 때 새로운 방법을 그럼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러한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창의력입니다. 하지만 이 창의력이라는 게 새로운 해결 방법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반드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겠죠. 하지만 이 창의력은 그렇게 새로운 걸 가지고 와서 안 됐을 때 또 이 방법은 안 되는 방법에 들어가겠지만 또다시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내는 능력을 창의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했을 때 안 됐어, 그럼 그렇게 끝나서 남는 거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능력이라고 한다는 건 어떤 힘이고 파워인데, 이게 실제로 현실에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을 해내서 쟁취를 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기 때문에 창의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수많은 실패를 우리들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왜 수많은 실패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사실 그 사람들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죠. 왜 실패를 많이 해야 될까?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건 결과론적으로 무수히 실패를 많이 하면 성공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단순히 그러면은 무수히 도전만 많이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어? 나도 그러면 실패를 100번, 1000번, 2000번, 3000번, 10,000번, 20,000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무한히 반복하면 돼? 라고 할 때 그렇진 않죠. 실패를
수없이 반복을 한다고 누구나 성공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무수히 많은 실패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왜냐하면은 아니 그러면 실패를 하는 건 좋아. 그럼 내가 실패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2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면 무조건 나는 성공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는 아니 그러면은 실패를 한다고 성공을 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능력이 바로 창의력이고, 이 창의력이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오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먼저 문제가 있고 내가 성공을 하고 싶고 뭐 장사를 하고 싶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할 때 기존의 방법들을 답습을 해보거나 미리 다른 방법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해봤더니 해결이 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겪었을 때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겪은 바로 그 지점에서 내가 가져야 할 능력이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새로운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걸 기르는 게 단순히 상상력이 뛰어나거나 엉뚱한 생각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문제들을 내가 수없이 많이 답습을 해보고 해봤을 때 그 다음으로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겠다. 실제로 이게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다음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을 가져와서 내가 해보고, 이것도 안 돼? 그럼 그 다음엔 무엇을 가져와서 해보고, 이것도 안 돼? 그럼 또 그 다음에 무엇을 가져와서 해보고, 기존의 방법들로 답습을 해서 실패를 하는 지점, 무수히 많은 실패가 쌓인 이 지점, 기존 실패들의 무덤을 모두 밟고 그 꼭대기 위에서 더 이상 밟을 무덤이 없을 때 내가 이제 새로운 무덤을 파서 하나씩 새로운 무덤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넣을 수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지점에서만이 진짜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창의력이라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부분을 기를 수가 있고 키울 수가 있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기존의 방법들로 답습된 모든 방법을 해서 안 됐을 때가, 이 지점이 내가 실제로 능력이 필요해서 쓰이는 지점이지만 이 능력이 개발되는 지점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기존의 아동학습이나 다양한 창의력 교실이라거나 창의력을 공부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클래스가 많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창의력이 무조건 다 길러졌다면 누구나 다 그런 수업을 듣고 있고 그런 게 이미 정설로서 굳혀져 가지고 공교육에 들어갔겠죠. 학교에서 아예 가르쳤을 거예요. 창의력이라는 건 이렇게 기르면 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하면 길러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 우리 모두 이런 수업을 들으면 창의력이 길러집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거죠. 이건 우리가 격투기를 배우면 가장 격투기를 쉽게 배우는 방법이 이제 맞으면서, 너도 때리고 나도 맞고 너도 때리고 나도 맞고 이렇게 맞으면서 배울 수 있는 게 격투기예요. 그 격투기 선수들이 흔히 말하는 게, 격투기 유튜브도 많지만 일반인들과 격투기 선수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일반인들은 싸움을 하면서 자기가 뭘 때렸다, 누굴 때렸고 누굴 어떻게 한 방에 보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격투기 선수를 하기 위해서 격투기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맞는 겁니다. 오히려 맞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픔에 익숙해지고 통증에 익숙해지고 고통에 익숙해질 때 그 지점을 건너서야 비로소 격투기 선수가 되는 거고, 그 지점을 건너지 못하면은 일반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무덤, 고통의 무덤을 지나서 이제 고통에 익숙해지고 맞는 것에 익숙해지고, 물론 이렇게 데미지는 쌓여가지만 그 데미지와 별개로 때리는 것 이전에 맞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 능력이 길러지는 거죠. 그때부터가 이제 서로 때리고 맞고 하면서 격투가로서의 능력이 길러지는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도 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지점에 와서 새로운 거를 생각을 해내야지만, 내가 그게 간절히 바랄 때 생각을 해내야지만 그런 능력이 길러지고,
그런 능력이 길러져야지만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놓고 이러한 반복적인 지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 문제,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거를 기존의 방법들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지점에서 새로운 방법을 만나서 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뭐 단순히 창의력을 우리 뭐 생각을 해보자 이런 방법들로는 손실이 길러질 수가 없는 능력이 창의력입니다. 그 상명학에서는 창의력을 강조하기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론이나 어떤 이런 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기르는 역량을 올리려고 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비디오를 찍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아이디어나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할 때 기존에 내가 생각을 하고 있던 기존의 방식들을 다 내뱉고 다 더 이상 그걸로 안 된다라는 지점에 있어 가지고 맞닥뜨려져서 그 다음에 무언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올 때만이 자신의 어떤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발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능력이기보다는 더 상위에서 개념으로 따지고 본다면 어떤 지능적인 두뇌 개발의 효과, 지능적인 두뇌 개발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새 AI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제 AI들이 해결을 해주는데, 과연 그럴 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지능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도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서도 이런 능력을 갖춘 사업가들, 비즈니스맨들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가서든 성공을 하고 해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그 다음에 무언가를 가지고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무엇이냐가 사실 중요하지는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의 문제를 답습하는 이 무덤을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위에서 떠오르고 이 지점의 끝에서도 그 다음에 무언가를 가지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존의 것들을 듣고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이건 어떨까요?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지시해 줄 수 있는 선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존의 내용들을, 기존의 문제 해결 능력에 수많은 실패를 쌓아야만 능력이 개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혹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무언가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 그 무언가를 가지고 오진 않았고 상명학적으로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부분에 그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군가 듣고 계신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 이야기가 단순히 제 이야기가 감명 깊었다 이런 부분 포인트는 저도 오늘 느끼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걸 학문적인 체계로서 가지고 있는 게 있구나 라는 상명학적인 학문이 궁금하시다면 상명학 카페에 오시거나 저한테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